2002년에 발표된 Depart Replica Decoupling for Distributed Key Value Storage라는 논문이고요. Distributed Key Value Storage 환경에서 레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다룰지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많은 키밸류 스토어들이 로고 스트럭처 머지트리를 사용을 하고 장점으로는 라이트가 좋고 스캔이 정렬되기 매우 좋고 단점으로는 이제 앰플리케이션, 리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매우 높은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키밸류 스토어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우선 밑에 나와 있는 다이나모, 카산드라, 하이퍼덱스, 타이캐비 등등이 이제 키밸류 페어 파티셔닝을 컨시스턴트 해싱을 이용해서 많이들 수행을 하고요. 이제 이 밑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카산드라의 예제인데 보시면 5개의 노드가 있고 이 해시 맵이라는 걸 만들어 해시 링을 만들고 이제 데이터가 어느 노드로 매핑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개의 노드가 있고 영역이 10개가 있으면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우선 해시를 하고요. 예를 들어 0에서 10 사이가 들어오면 이건 노드 제로로 가게 되고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3이다 하면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N0에서 시계 방향으로 N1, N2의 레플리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 제로에는 이제 0에서 10과 마주보는 쪽인 이제 50에서 60 이렇게 2개의 레인지가 한 개 노드 안에 저장이 되고요. 이 노드 한 개 안에는 이제 하나의 LSM 트리가 있어서 프라이머리와 레플리카들을 모두 이제 하나의 LSM 트리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산드라에서 우선 라이트 들어보면요. 하나의 노드가 코디네이터로 작용을 하고 그게 해시를 해서 프라임을 알려주고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고 리드일 때는 또 코디네이터가 봐서 3개 레플리카 3일 때 3개 노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빠른 레이턴시를 보여준 일거를 리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가장 주된 모티베이션으로는 우선 이렇게 키밸류 페어의 폴트 톨러런스를 지키기 위해 레플리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겠는데요. 프라이머리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 레플리카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시스턴트 해싱을 통해서 나온 노드로 바로 저장이 되게 되고 나머지 리던던트 커피들이 레플리카로 존재해서 이 레플리케이션 스트래티지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노드들을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한 노드 안에 한 개의 LSM 트리가 있어서 프라이머리와 리던던트 모두 한 번에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이 논문에서는 유니폼 인덱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LSM 트리 안에 프라이머리와 리던던트가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커짐에 따라서 저장될 데이터도 매우 커지고 그에 따라서 리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매우 커진다. 이게 이 논문의 가장 주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를 살펴보자면 이 논문에서는 카산드라, 타이케이비 2개의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키밸류 스토어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우선 노우가 한 개의 레플리카, 더블이 2개, 트리플이 3개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라이트고 오른쪽이 리드인데요. 보시면 이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커짐에 따라서 그 커짐 이상으로 앰플리피케이션 커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하고자 했고요. 이 논문의 계속 주된 아이디어는 프라이머리와 리던던트 커피를 분리를 하자. 분리를 함으로써 이 2개가 하나의 인덱스로 안 들어가서 그 하나의 인덱스로 들어갔을 때 생기는 그 불필요한 인터랙션을 없애자가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해결해야 될 게 이 2개를 분리했으면 이 분리한 걸 어떻게 관리했냐가 이제 이 논문의 주된 디자인입니다. 우선 나이브한 어프로치로는 이제 레플리카들을 각각의 LSM 트리에 두자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MLSM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라면 3개의 LSM 트리를 두고 이제 각 LSM 트리의 그 노드 번호에 해당하는 커피들을 두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우선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메모리 오버헤드입니다. 기존 카산드라와는 다르게 한 노드 안에 K개의 레플리케이션만큼의 LSM 트리가 존재하다 보니까 필요한 메모리가 기존의 카산드라에 비해서 K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좋게 하자고 멤 테이블 크기를 줄이자니 그러면 이제 플러싱의 에피션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대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컨베션 오버헤드가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국 각 LSM 트리가 3개나 4개 있으면 LSM 트리 별로 각각 컨베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컨베션 오버헤드가 많이 줄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2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저가 200기가만큼을 썼으면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3.46TB를 저장을 했는데 MLSM 같은 경우는 2.72TB로 이제 21% 정도밖에 줄지 않았음을 이 논문에서는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브를 넘어서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디파트 디자인은 이제 저기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설명드리자면 프라이머리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LSM 트리에 두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프라이머리 커피에 대한 read write나 read scan 이런 걸 좋게 합니다. 그리고 리던던트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투 레이어 로그라는 걸 저장을 하게 돼서 write는 충분히 빠르게 지원하고 이제 read write 같은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튠업을하게 그래서 트레이드오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 디자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카를 구분한다는 점, 그리고 리던던트 커피들에 대해서 투 레이어 로그를 저장을 하고 이 투 레이어 로그가 튠업을 오더링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리커버리에 있어서 패러렐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디파트 같은 경우에는 카산드라 위에서 구현이 되었고요. 우선 문제점들을 하나씩, 챌린지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레플리카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미 저희가 앞에서 컨시스턴트 해싱을 통해서 이 노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 노드로 리퀘스트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해싱을 합니다. 한 번 더 해싱을 해서 이 키밸류 페어를 해싱해서 나온 결과값이 내 노드 아이디가 같다면 이 키밸류 페어가 나에게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게 이거의 프라이머리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서 프라이머리라면 LSM으로, 프라이머리 리던던트라면 다른 커피들로 트레일 로그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시 컴퓨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것을 매우 낮은 오버헤드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투레이어 로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 리던던트 커피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 튠어블 오더링을 지원하는 투레이어 로그라는 것을 저장을 하는데요.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이 투레이어 로그에는 글로벌 로그가 있고 로컬 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글로벌 로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거의 그 LSM 트리의 레벨 0와 같게 등장을 합니다. 동일하게 멤 테이블이 있고요. 이뮤터블 상태를 바뀌면 그거를 이제 이 멤 테이블이 SS 테이블, 여기서는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SS 테이블. 세그먼트가 이제 헤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드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LSM 트리가 똑같게 이제 efficient write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글로벌 로그 하나만 있으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커버리 퍼포먼스가 낮아진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GC가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리커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노드에서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이 글로벌 로그의 일부가 다른 노드의 프라이머리로 가거나 다른 노드의 리던던트로 가야 돼서 이 다른 노드가 이 글로벌 로그의 일부를 읽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글로벌 로그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파셜 액세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랜덤 IO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리커버리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갈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꽉 차면 GC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GC 할 때 결국 모든 로컬을 다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GC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로그 외에 로컬 로그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의해서 글로벌 로그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거를 여러 개의 로컬 로그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각 로컬 로그는 한 개의 로컬 로그는 그 한 개의 노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쭉 갖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그 i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가 노드 i인 데이터들을 모두 여기서 갖고 있게 되고 뭐 로그 i 플러스 1은 노드가 i 플러스 1이 프라이머리인 노드를 모두 갖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로그를 각각 로컬 로그로 쪼개고 각각 로컬 로그들은 같은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놨기 때문에 훨씬 매니지먼트가 파인 그레인이고 이 리커버리 프로세스에 할 때 글로벌 로드를 전체 뒤지는 게 아니라 이 로컬 로그 하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그 성능을 보일 수 있고요. 또 이 스플릿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결국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GC를 해서 앞선 GC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인 IO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글로벌 로그를 로컬 노드로 여러 개 쪼갰는데 이 각 노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노드 예를 들어 노드 제로는 0에서 10과 50에서 60이라는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 로컬 로그로만 쪼개면 여전히 범위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여전히 랜덤 IO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 이제 레인지 베이스드 그룹핑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로드에서 로컬 로드로 갈 때 이제 이 다시 레인지에 따라서 쪼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노드 2에 있는 데이터가 로그 제로에라는 로컬로 갈 때 이 그룹 제로에서 10까지 모이는 걸 세그먼트로 한 쪽을 모으고 이 52에서 60까지 또 한 쪽으로 모릅니다. 이렇게 모음으로써 GC가 일어날 때 로컬 로드 전체에 뒤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룹 안에서만 뒤지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릴 멀지 작업이 훨씬 좋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리커버리 또한 로고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 대해서만 뒤지면 되기 때문에 랜덤 IO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노드 2를 기준으로 노드 0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레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 그 로컬 노드 안에서 레인지에 따라서 이 레인지 그룹 안에서 다시 세그먼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그룹 안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구성되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글로벌 로그에서 로컬 로그로 넘어올 때 키밸류들을 소팅을 하고 이제 각각 레인지 그룹에 맞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여러 정렬되고 세그먼트로 넘어오고 여러 세그먼트 내려올 때 그거 하나를 소티드 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티드 런 안에서는 중복되지 않고 정렬된 상태이고요. 소티드 런끼리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 안에는 여러 개의 소티드 런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소티드 런을 몇 개를 유지하냐라는 것이 이제 튜너블 그 파라미터인 S입니다. 그래서 이 S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머징을 통해서 하나의 소티드 런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S가 작으면 오더링을 빡세게 하는 거기 때문에 write는 좀 손해볼지 몰라도 read는 그만큼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S가 많아지면 그만큼 read가 좀 나빠지는 대신 write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 오더링을 조절함으로써 튜너블한 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S라는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로드가 리드 도미넌트하고 또 그 리드 컨시스턴시 레벨을 매우 높게 요구를 한다면 리드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S를 낮춰서 소티드 런이 매우 적게 존재를 하면서 리드를 높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S를 높여서 라이트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러렐 리커버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큰 그 컨트리뷰션은 아닌데 우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카산드라의 리커버리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노드 제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이제 데이터를 모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각 노드가 멀클 트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 카산드라에서는 별도의 그 모니터링이 해주는 센트럴라이즈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 멀클 트리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서 자기가 뭐가 없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드 1에서 노드 0로 데이터를 긁어와서 다시 직접 이제 데이터를 컨스트럭트하는 과정인데요. 이 카산드라 과정에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기존에는 LSM 트리 하나였기 때문에 그 LSM 트리에 좀 바틀렉이 됐지만 이제는 LSM 트리도 있고 리전선드 커피를 관리하는 투레이어 로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는 하나로만 접근해왔던 걸 이제는 두 개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렐이다. 라는 게 이 컨트리뷰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뒤에 실험에서 보시면 확실히 멀클 트리를 빌드하는 과정이나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이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6개의 노드를 사용을 하였고요. 5개가 스토리지 노드, 1개가 클라이언트 노드고 10기가비트 이더넷이고 파라미터로는 이제 3개의 레플리카를 유지를 했고요. 이 WCL과 RCL 같은 경우는 이제 write consistency 레벨, read consistency 레벨입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에서도 1이랑 1이 이제 디폴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각각 설명드리면 write consistency 레벨이 1이라는 뜻은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write를 한 다음에 write 성공했다고 리턴해주는 게 하나의 노드에 다 쓰이면 오케이고요. 두 개다 그러면 2개의 노드에 쓰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 3개면 3개 노드에 쓰인 걸 확인해야 됩니다.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1개의 노드에서 읽어서 오케이면 1이고요. 2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노드에서 읽어야 되고 3이라면 3개 노드에서 읽어야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군 같은 경우에는 카산드라랑 여러 LSM 트리가 MLSM 그리고 디파트 이렇게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파트는 카산드라 위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한 10가지 정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리면 우선 마이크로벤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200밀리언 키밸류 페어 랜덤 라이트 하고 20밀리언 리드, 2밀리언 스캔, 200밀리언 업데이트 이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이 실험에서는 라이트가 3일 때랑 1일 때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전체적으로 디팔트가 성능이 더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디팔트는 LSM 트리 카산드라와 다르게
그렇게까지 큰 컨벡션 오버헤드가 있지 않습니다. LSM 트리 하나에 프라이머리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리드 성능이 좋은 이유는 디팔트가 카산드라에 비해서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카산드라는 하나의 LSM 트리를 다 지졌어야 했지만 이제 디팔트 경우에는 2레이어 로그 안에 다시 로컬이 있고 다시 그 안에 레인지 그룹이 있기 때문에 서치가 매우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LSL 같은 경우에 리드는 좀 좋은데 라이트는 그렇게 좋은 성능이 보이지 못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맨 앞에 라이브를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제 여전히 많은 컨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이트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성능 상승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Consistency Configuration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WCL과 RCL을 바꿈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였고요. 모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디팔트가 카산드라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앞선 마이크로벤처 성능이 달라진 점이 이제 RCL이 2 이상일 때 MLSM이 디팔트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RCL이 2개 이상이면 한 개의 리드 리퀘스트는 무조건 2레이어 로그를 접근하게 됩니다. 전에는 프라이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LSM 트리만 뒤지면 됐는데 이제는 2레이어 로그를 무조건 한 번 이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MLSM보다는 성능이 조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달라짐에 따라 성능 차이인데요. 보시면 팩터가 3에서 5까지 실험을 하였고 200메가 200 밀리언 키밸류 페어를 랜덤 라이트하고 20 밀리언 리드를 했습니다. 보시면 팩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카사운드와 디팔트가 성능 차이 나는 것이 훨씬 커졌고요. 그 이유가 이제 LSM 트리는 여전히 그 팩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팔트 같은 경우에는 LSM 트리의 컴팩션 코스트는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는 여전히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리고 멀지 그 로컬 그 레인지 그룹에서의 멀지 코스트가 컴팩션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유지했고요. 증가함에 따라. 리드도 동일하게 그 훨씬 서치 에러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MLSM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벨이 다 소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드일 때 확실히 좋은 성능이 보이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신 이 MLSM은 메모리 유스지가 팩터에 따라서 그만큼 배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K가 5면 카산드라에 비해서 메모리를 5배 이상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다음은 YCSB고요. 이제 1KB 키밸류 페어 지피한 디스트리뷰션 사용을 했고 보시면 이제 대체적으로 다 앞선 결과들과 경향성이 같게 디팔트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MLSM이 성능이 조금 낮은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앞선 그 디폴트 그 컨피규레이션이 리드 컨시스턴시 레벨이 1이기 때문에 앞선 그래프와 동일하게 디팔트가 좀 더 좋은 리드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은 리커버리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쓰인 데이터를 20 밀리언, 50 밀리언, 100 밀리언으로 하고 이제 한 노드를 그 크래시 내고 아예 데이터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리커버하는 시간을 본 건데요. 보시면 디팔트가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특히 이제 이 디팔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와 리던턴트 커피를 패러렐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캐닝이 훨씬 빠르고 실제로 보시면 이 빌드 MT 왼쪽에서 빌드 MT와 receive and write 그 시간이 카산드라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패러렐 액세스가 두 개에 대해서 패러렐하게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더링 디그리 S에 따른 임팩트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가 튜닝 노브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가 1이면 이제 거의 그 LSM 트리가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하나의 레벨만 존재하는. 그리고 인피니티면 그냥 모두 그냥 그 소트 런으로 정리하고 그 따로 소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에서 20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실험할 때는 WCL과 RCL을 모두 2 이상 유지했는데 이 이유는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그 2레이어 로그에 접근을 해야 이 튜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튜닝이 1에서 20까지 증가함에 따라 라이트는 증가하고 미드는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S가 20이어도 카산드라의 그 성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S라는 그 파라미터를 디폴트 값을 20으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디팔트라는 키밸류 스토어는 레플리카 디커플링을 사용을 했고
매우 라이트웨이트하게 레플리카 디퍼런시에이션을 지원하고 이 투 레이어 로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리커버리 성능 높이고 라이트를 빨리 할 수 있겠고 튜너블 오더링이 지원되고 패럴렐리즘을 사용을 해서 리커버리를 빨리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